그날 밤 서점아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온 후 두 사람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이 소영을 꼭 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도 두 사람은 깜짝깜짝 놀랐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아직 밖에 있을까요? 정말 갔을까요? 잠깐만요. 창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도연이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혔다. 어둠 속에서 준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정말 떠났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골목길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보이지 않네요. 아마 갔을 거예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3년 동안 저를 찾아왔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거예요.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있으니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준호는 결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점 책과 향기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밤새 서로를 지키며 잠든 두 사람이 서서히 깨어났다. 준호의 위협이 있었지만 함께 견뎌낸 하룻밤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평화로웠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도연 씨, 잠깐 잠든 건가요? 네, 몇 시간 정도요. 괜찮으세요? 몸이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준호 이야기 말고 도연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젯밤 일로 더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요? 도연 씨가 진짜로 저를 지켜주려고 한다는. 그런데 저도 도연 씨를 제대로 알아야 같이 맞설 수 있잖아요. 서로의 상처도 과거도 다 알고 있어야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소영의 마음이 고마웠다.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소영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다. 그럼 제 상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진과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가 입술 끝에서 맴돌았다. 소영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혼자서 이 상처를 안고 살기는 싫었다. 소영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진과 헤어진 진짜 이유, 완벽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수진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제 절친한 친구 진우와. 도연 씨, 그런 일이...
5년을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진우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가장 믿었던 친구였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고 수진을 소개해 준 것도 진우였어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컸죠. 도연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 이중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소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비슷한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집에 일찍 들어갔다가 둘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침실에서, 제가 사준 침대에서. 그 순간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충격이셨을까요? 상상도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가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연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처럼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왔던 것이었다. 완벽해 보이려 했던 것도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었구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5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3년 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고, 소영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제 알겠어요. 왜 도연 씨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는지, 완벽해 보이려고 하셨는지,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으셨겠네요. 소영 씨는 정말 이해해 주시는군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잊으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만 했는데, 소영 씨는 다르네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런 사람 때문에 진짜 사랑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걸.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이해의 순간이 흘렀다.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났다.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영 씨,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 소영 씨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준호라는 사람과는 어떤 사이였나요? 왜 그렇게 소영 씨를 괴롭히는 거죠? 준호는 제 전 약혼자예요. 3년 전에 도망치듯 헤어진 도연 씨처럼 저도 상처가 많아요. 말하기 어렵지만 도현 씨가 용기 내서 말해주셨으니 저도 해야겠어요. 이제 소영의 과거가 밝혀질 차례였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기다렸다. 무엇을 들어도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준호와는 2년 동안 사귀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저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모든 걸 감시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네가 소중해서 그런다. 다른 남자들이 널 뺏어갈까봐 걱정된다. 이런 말들에 속아서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소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행위였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소영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소영 씨를 지켜드릴게요. 그 사람이 다시는 소영 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서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설아짝딱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준호가 다시 온 것일까?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아, 나야 민수. 문 좀 열어줘. 급한 일이야. 민수? 어떻게 여기를... 소영 씨, 제 친구야. 민수라고. 정말 믿을 만한 놈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민수라면 괜찮아. 오히려 도움이 될 거야. 도연이 문을 열자 민수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든든해 보이는 37세 남성이었다. 그는 서점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두 사람의 긴장된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다. 야, 뭔가 일이 있었구나. 너 괜찮아? 그리고 이분이... 아, 소영 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소영 씨, 제 절친 민수예요. 안녕하세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 소영 씨. 도연이가 계속 얘기하던. 반가워요. 그런데 정말 뭔 일이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사실은 소영 씨, 전 약혼자가 어젯밤에 찾아왔어. 위협하고 갔거든. 뭐? 전 약혼자가? 위협이라니. 뭐라고 했는데? 민수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3년 전 수진과 진우에게 이중으로 배신당한 후 도연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었다. 그런 친구가 소영을 만나 겨우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는데 또다시 과거의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민수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준호라는 사람인데 저를 데려가겠다고 도연 씨한테도 경고를 했어요. 그 미친. 소영 씨,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스토킹이나 협박은 엄연한 범죄거든요. 증거만 있으면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어젯밤 일을 다 기록해둬. 날짜, 시간, 한 말들. 그리고 앞으로 또 나타나면 녹음을 해. 증거가 쌓이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거든. 민수의 현실적인 조언이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준호를 완전히 제 삶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 도연이도 있잖아요. 우리 셋이 함께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고마워, 민수. 정말 네가 와줘서 든든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든든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소영과 도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믿을만한 친구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호라는 사람인데 저를 데려가겠다고 도연 씨한테도 경고를 했어요. 그 미친. 소영 씨,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스토킹이나 협박은 엄연한 범죄거든요. 증거만 있으면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어젯밤 일을 다 기록해둬. 날짜,
시간, 한 말들. 그리고 앞으로 또 나타나면 녹음을 해. 증거가 쌓이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거든. 민수의 현실적인 조언이 두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가능할까요? 준호를 완전히 제 삶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우리 도연이도 있잖아요. 우리 셋이 함께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고마워, 민수. 정말 네가 와줘서 든든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든든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소영과 도연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믿을만한 친구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준호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도연아, 이 서점에 보안 카메라는 있어? 아니, 없어. 그런 걸 설치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준호는 정말 끈질긴 사람이에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저를 찾았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소영 씨, 준호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협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패턴을 알면 대응할 수 있어. 갑자기 서점 전화가 울렸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다. 이른 아침 시간에 누가 서점에 전화를 걸까? 혹시 준호가 아닐까? 혹시 준호일까요? 내가 받을게. 잠깐, 스피커폰으로 해. 우리 모두 들어야 해. 그래야 대응할 수 있어. 좋아. 여보세요. 책과 향기입니다. 도연 씨죠? 어젯밤 참 재미있었네요. 소영이와 함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입을 막고 작은 비명을 억눌렀다. 당신이 준호군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고요? 제 약혼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로 나오세요. 소영이와 함께. 소영 씨는 당신의 약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하죠? 들어야 할 이유요. 소영이의 부모님께서 아직도 부산에 살고 계시더군요.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꽃가게. 봄날의 꽃이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까지. 제발 부모님한테는 손대지 말아요. 그래, 바로 그 반응이야. 역시 소영이는 착하구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당신 정말 비열하군요.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다니. 관계없다고요? 소영이의 부모님이 관계없다고요? 2시까지 안 나오면 부산으로 내려가야겠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야, 이 자식아. 그건 협박이야. 신고할 거야. 신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산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2시 강남역 스타벅스. 늦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점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어떡해요. 정말 부모님한테 가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영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절대로 부모님한테 해를 끼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없어. 2시까지 4시간밖에 안 남았어. 도연아,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해. 저 혼자 가면 될까요? 그러면 준호도 부모님한테는 절대 안 돼요. 혼자 보내면 더 위험해져요. 소영 씨, 우리 셋이 함께 가요.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엔 준호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서 끝장을 내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소영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좋아. 일단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계획을 세우자.
강남역 스타벅스. 사람이 많은 곳이야.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같은 건 없어요. 예전에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민수야, 네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그리고 폭행까지 충분히 걸릴 수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 오늘 만남을 완전히 녹음하고 준호 입에서 직접 협박 발언을 받아내야 해. 민수가 자신의 가방을 뒤지며 작은 고성능 녹음기를 꺼냈다. 변호사 일을 하며 중요한 회의나 상담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보다 유용한 것은 없을 터였다. 이걸 소영 씨 가방에 숨겨두자. 그리고 도연아, 너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찍어. 멀리서라도 상황을 기록하는 거야. 나도 다른 각도에서 백업 촬영할게. 하지만 준호가 알아차리면 더 화낼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정말 무서워져요. 그럼 더 좋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예요. 맞아.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112에 신고할 거야. 준호 같은 놈은 이번에 확실하게 법적으로 끝장을 내야 해. 세 사람의 표정이 진지하고 단단해졌다. 이제 장난이 아니었다. 소영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마음은 단단히 해야 했다. 알겠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정면으로 맞서겠어요. 도연 씨와 민수 씨가 있으니까 처음으로 용기가 나요. 우리가 함께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가 시계를 확인하며 무겁게 말했다. 오후 1시 30분.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민수의 목소리에는 변호사 특유의 냉정함이 묻어났다. 소영 씨, 이 녹음기를 절대 잊지 마. 준호가 입을 열 때마다 그건 그놈 무덤을 파는 거야. 소영의 손이 가방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떨리는 손끝에 전해졌다. 만약 준호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그럼 더 좋은 거야. 사람들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퇴근 시간이 아직 멀었지만 평일 오후의 인파는 여전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며 소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3년간 숨어 지낸 서울. 그 중심에서 악몽과 다시 마주해야 한다니. 호흡을 깊게 해봐요. 도연이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가 함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스타벅스 강남역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익숙한 뒷모습. 검은 정장 차림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 준호. 소영의 입술에서 저주스러운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시계를 찬 손목, 그리고 주변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자세.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소영 혼자가 아니었다. 작전 개시.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먼저 민수가 카페로 들어갔다. 신문을 펼쳐든 채 준호에게서 가장 먼 구석 테이블에 자리했다. 5분 후 도연이 노트북을 든 직장인인 척하며 옆쪽 테이블에 앉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리고 마지막. 소영이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3년간 쌓아 올린 용기의 결정체였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미소가 소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소영이 준호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3년간 쌓인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한 여자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전쟁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잘 왔어, 소영아. 준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소유욕이 묻어나는 그 톤. 소영은 준호 맞은편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방 속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 준호 씨라고? 우리 사이가 그렇게 남남이었나? 준호가 비웃듯 말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야 여보라고 불렀으면서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는 않았다. 준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소유물. 내가 언제 너를 소유물 취급했다고. 사랑해서 챙겨준 건데.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도망을 쳤지. 사랑이라고 하셨나요? 소영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를 때린 것도 사랑이었나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한 것도? 제 꿈을 포기하라고 한 것도? 준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주변을 힐끗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람들이 듣고 있어. 왜요? 사실인데 뭐가 부끄러우세요?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한 일들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만해. 과거 일 들춰내서 뭐 하려고. 나는 지금 너랑 다시 시작하자고 온 거야. 다시 시작?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3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고 협박하고 부모님까지 위협하고서요?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도 살벌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다. 부모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변했다. 어머니가 요즘 꽃가게 운영하기 힘들어 하시더라. 나이도 드시고. 부모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건드린다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다. 부산은 참 좋은 곳이더라. 특히 당신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 조용하고 평화로워. 소영의 얼굴이 참득해졌다. 준호가 부모님을 직접 찾아갔다는 뜻이었다. 제발 부모님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이제야 예전 소영이 같네. 준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게 나오면 되지. 순순히 따라와. 바로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도연이 일어났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소영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너는 누구야? 소영이랑 무슨 사이길래 끼어들어? 소영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도연이 소영 옆에 서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남자친구? 내 여자를 빼앗아간 놈이 너냐?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당신 여자가 아니에요. 3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 내가 언제 끝났다고 했어? 그가 테이블을 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민수가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녹화 버튼이 눌러져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녹화되었습니다.
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다. 저는 변호사 민수입니다. 방금 전 당신이 소영 씨와 그녀의 부모님을 협박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정말 부모님한테 해봐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소영 씨에게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마세요. 도연이 소영 앞을 가로막으며 준호와 대치했다. 비켜. 준호가 도연을 밀치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카페 직원들이 달려왔다. 다른 손님 중 한 명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손님, 진정하세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속삭이는 사람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으니까요.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3년 동안 소영을 괴롭혀온 그의 진짜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것이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이 도착했다. 카페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협박과 스토킹 사건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스마트폰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경찰관님, 이 사람이 3년 동안 저를 스토킹했어요. 오늘도 제 부모님을 협박했고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오해야. 우리는 연인 사이였어. 단순한 다툼이었다고. 준호가 부인하려 했다. 저도 모든 걸 봤습니다. 이 남자가 소영 씨를 협박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도연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도 다 봤어요. 여자분을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녹화도 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소영의 편에서 증언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행동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 일단 조사를 위해 함께 가시죠. 경찰관이 준호에게 말했다. 소영아, 이렇게 하면 진짜 후회할 거야. 내가 준호가 연행되면서 소리쳤다. 조용히 하세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준호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3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정말 끝낸 건가요? 소영이 도연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할게.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일주일 후 서점 책과 향기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준호는 협박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진 상태였다. 이상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소영이 책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요. 도연이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작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준호의 통제 때문에 제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말 대단했어요. 저까지 용기를 얻었어요. 도연 씨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너희들 좋은 분위기네. 민수가 서점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민수야, 어떻게 됐어? 완벽해. 준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5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야. 다시는 소영 씨를 괴롭힐 수 없어. 정말 감사해요, 민수 씨.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가족인데 뭘. 그보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지. 민수가 손을 흔들었다. 서점 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지켜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점 앞의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도연 씨, 이 책 어때요? 요즘 인기 있는 심리학 서적이에요. 소영이 새로 들어온 도서를 보여주며 물었다. 좋네요. 당신이 책을 고르는 안목이 정말 늘었어요. 도현이 감탄하며 말했다. 소영의 서점은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는 곳이 되었다. 그녀가 직접 큐레이션한 도서들과 따뜻한 서비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도연 씨,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소영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어떤 꿈이요? 이 서점을 더 크게 만들어서 독서 모임도 하고 작은 강연회도 열고 사람들이 책을 통해 서로 만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말 기루어질 거예요. 도현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점 안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다. 도연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소영이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연이 소영의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다. 도연 씨, 소영 씨, 도연이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세요. 도연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되어 있었다. 도연 씨, 이게 소영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완벽하지 않은 저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저도 도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소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서점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어? 이게 설마 프로포즈? 민수가 놀라며 소리쳤다. 민수야, 타이밍이... 야, 축하해. 드디어 해냈구나. 민수가 달려와서 도연을 힘껏 안았다. 민수 씨까지 정말 가족 같아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 민수가 소영을 따뜻하게 안으며 말했다. 서점 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가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세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도연이 중얼거렸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소영이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로는 가장 어둡던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세 사람 모두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다. 준호라는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1년 후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만개한 작은 교회에서 도연과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글썽거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작은 교회였지만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도연의 들러리로 서 있으면서 감동에 겨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영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올라와 딸의 결혼을 축하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소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도연, 소영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소영, 도연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교회 안에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와, 축하해. 민수가 가장 크게 소리쳤다.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축복하듯 두 사람을 감쌌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소영의 서점을 빌려 만든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워요. 소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도연이 소영 곁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피로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소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누구든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가 목이 메어 그냥 박수를 쳤다. 제 차례네요. 도연이 마이크를 받으며 말했다. 소영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소영이 도연을 바라보며 격려하듯 미소 지었다. 소영 씨는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받았다. 사위가 우리 딸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소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럼 이제 건배할까? 민수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작은 서점 안은 진심 어린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3년 후 서점 책과 향기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 공간이 되었다. 임신 7개월인 소영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자기야, 너무 무리하지 마.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하며 소영을 도왔다. 괜찮아요. 우리 아기도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래의 조카는 잘 있나? 민수가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민수야, 오늘도 고마워.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조카야, 삼촌이다. 민수가 소영의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서점 안은 따뜻한 가족의 정이 가득했다. 가끔 꿈 같아요. 소영이, 이 모든 일들이.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거겠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그때 저는 준호의 그림자에 갇혀서 제 자신을 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서로를 만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세 사람.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소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최고의 부모가 될 거예요. 서재과 향기에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치유되고, 혼자였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세 사람이 있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소영과 도연,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